요거까지 보여줄게요. 어, 자, 발표할 때 손 좀 다 놓고 발표하는 거에 집중해 주세요. 자, 손 다 치우세요. 손 다 띄고, 예, 손 띄고, 예,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발표하고 질문, 질의응답도 같이 좀 해주세요. 예, 하시죠. 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광해 사는 원나라 시기에 대도라고 불렸던 베이징에 설치된 국립의료기관입니다. 이 광해사는 국가 주도로 설치된 의료행정기관으로서 인민을 구제하고 국가 중심의 의료 체계를 확립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 광해사에는 회해약물원이라고 부속기관이 있었는데 이 회해약물원에서 아라비아 및 중동에서 발원한 약물이나 치료법 등을 연구하고 또 수용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회해약물원에서는 아라비아와 중동 약물과 치료법을 단순히 수용만 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원래 있었던 기존의 의학들을 비교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동서의학의 규례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받아주세요. 네, 마이크 주세요. 이제 와서. 네. 아리마가 동서의학을 좀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그 서양의 의학 중에 왜 아랍 국가의 의학을 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아주 사용됐던 무역로인 실크로드가 중국이랑 아랍과 연결되어 있어서 아랍과 그 기교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뭐 다른 질문, 예, 또 있네요. 예, 예, 다 가세요. 예. 네, 회의 약물원에서 다른 해석인데 회의 약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우지 못해서 대답 못할 거예요. 나도 못 외우고 있는데. 찾아보세요. 뭐뭐 있나. 예, 찾아서 좀 이따, 예, 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제가 찾은 바로는 유향이나 몰약, 사양, 압변, 섬수 등이 대표적인 회의 약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무슨 약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약물, 유향, 이렇게 몰약, 사양, 압변, 섬수 등이 같은 대표적인 것들이 회의 왔었다. 약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런 구체적인 거 물어보면 답변은 누구도 못하니까 그런 거 이렇게 참고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이제 추가로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아랍 쪽은 그 전통 의학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원나라와 교류를 할 만큼의 아랍에서도 전통 의학이 발달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직접 네, 뭐 다른 지금 좀 얘기하고 또 다른 질문 또 있을까요? 예. 이렇게 할게요. 예. 간단한 질문인데 혹시 누가 설치했나요? 저기 써 있잖아요. 쿠빌라이 칸이 설치했던 것. 당시에 서역 의학 지식을 수용한 거는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필요나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였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마이크 주고. 저는 좀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런 배경 때문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뒤처지다뇨? 너무 수용을 안 해서 해야겠다 싶어서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수용을 너무 안 해서 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기 앞에 설립 배경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원나라의 아랍 이슬람계가 증가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민족의 통합이라는 과제가 원나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사례를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한 게 아닌가. 질문이 많네요. 네. 아니, 질문은 아니고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종인데 여기 보이는 게 완전 자세히 쓰이진 않아서 또 첨언을 하자면 몽고 군대가 그 아랍 지역을 지배하고 나서 그 아랍 지역에 있는 성에 아랍인들을 많이 썼대요. 그 성벽을 지키는 이런 거에. 근데 그들은 아랍계 의료를 받기를 또 원할 테니까
그래서 더 그런 아랍 의학을 수용하는 데 더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표적으로 아랍의 의학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중요한 차이들이 궁금합니다.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봤어요. 네? 전혀 몰라서? 네. 네, 궁금해서. 일단 뭐 물론 이 친구도 답변을 못할 확률이 커요. 나도 답변을 못하니까. 그죠? 일단 뭐 아라비아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또 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아, 그냥 궁금해서 어떤 거. 회회랑 이름이 좀 특이해서 왜 회회인가요? 자, 회회 검색 연구. 한번 해보세요. 검색하세요. 바로 검색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회 검색한 사람 있어요? 회회. 회회 양보라는 회회 써 있죠? 회회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뭐라고 되나? 자, 저쪽 주세요. 네. 약물원이나 회의 약방에 나오는 이 회회가 그냥 이슬람권 사람들을 일컫는 명칭이라고 한대요.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에서 온 이슬람교도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회회교 회회교가 이슬람교라고 해가지고 회회인이 무슬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정확히 말해줬고요. 네. 너무 힘들죠? 네, 수고했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회회라는 것도 어떤 의미다. 들었죠? 회회가 어떤 의미다. 라고 들었고, 아까도 내가 수업 전에, 발표 전에 이야기했죠.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가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대리인을 썼죠. 그 대리인을 이쪽 아라비아 사람들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프고 뭐하고 할 때 이때 그 사람들이 최고 그 사람들이 가장 편한 의학 그쪽 지역 의학이죠. 그 사람들 불러와서 이제 의학을 쓰게 했고 그 사람들한테 쓰는 걸 보니까 진짜 좋아 보여. 그러니까 나도 한번 치료해줘. 라고 해서 이 왕실이나 이쪽 회 지역 사람들 그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방해사였고 이것이 후대 또 이름이 바뀌면서 회양물원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회양물원은 좀 더 광범위하게 왕실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다양한 지역에서 더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질문했었죠. 아라비아 의학의 수준, 그죠? 중동의학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아라비아 의학이 과연 이 시대에 어느 정도 발전했었느냐? 이게 뭐 1100년, 1000년 정도, 1100년, 1200년 이 정도 시대니까 1200년도에 아라비아 또는 중동의 어떤 고유 의학이 어땠느냐 하는 거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누가 한번 좀 이야기 해주세요. 아라비아 의학이 이 시대에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을까? 라는 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찾을 수 있겠죠. 자, 찾은 사람 있으면은, 자, 찾았으니까, 자, 검색하면서 잘 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13세기 기준으로 아랍의학 특징은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의학을 뒷배성해서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이 의학을 아랍어로 챙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이븐 시나라는 사람이 의학 전전을 저술해서 그 후대 유럽과 중국 의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체계적인 뭐 맥박, 시진, 문진, 조직, 청진의 사진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발전이 꽤 이루어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해줘요. 해요. 아니, 됐어요. 검색한 거니까 그냥 해요. 검색한 대로. 아라비아 아라가 있는데 세계에서 앞서 양민영 학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발전한 의학 체계 중 하나였는데 그때 그 들었어요? 다시 한번, 여자친구. 다시 한번,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까 위에 거. 아이, 신발 여기다 놓고서 이제 문 좀 닫아주세요. 밖에 너무 시끄럽죠? 문소리가 안 들으니까.
뭐 이걸 못하니까 나중에 할 때는 좀 신발을 좀 정리해서 문을 좀 닫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알았죠? 자, 네, 할게요. 예, 수고했어요. 자, 이 시기만 하더라도 아라비아 의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의학 중에 하나였다. 아까 아랍 의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아랍 의학을 수준도 안 되는 거 왜 하냐고 연결시키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아라비아학도 굉장히 유명했네. 거기 나오는 뭐 이분 신하다 뭐다 뭐 누구누구 나오죠. 이 사람들이 보면은 실제 지금 서양의학, 유럽의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서양의학. 서양의학의 수준은 그때는 아주 하찮았어요. 히포크라테스 의학, 뭐 그 시대 의학자 몇 명 나오죠. 그 사람들 의학하고 한의학의 의학 이론하고 비교해 보면은 황제령의 이론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기 말도 안 되죠. 뭐 사체액설 여기서 뭐 장탄론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는데 사체액설에서 그 사체액에 의해서 병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중동의학과 이 유럽의학이 교류하면서 중동에 있었던 의학을 다 끌어갔어요. 그래서 의학이 발전은 유럽 쪽보다는 중동에 훨씬 많은 발전이 있었고 한약은 한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이런 역사서를 쓰는 사람들이 현대 역사서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들 거 좋다고 강조하니까 아라비아 쪽을 확 무시해버리고 동양 거 무시하고 지들 것만 뛰어나다.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워왔죠. 그러니까 의학에서 뭐 히포크라테스 의학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죠. 그보다 중동 아라비아라든가 동양 의학이 그 당시에 훨씬 더 뛰어난 의학 이론이라든가 실제 경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선 한 걸 우리는 또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의원 운영하면서 블로그 글을 쓴다 뭐 한다 할 때 그런 거 그냥 그대로 쓰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서양 중심적인 사상에서 그 의학서 쓴 거랑 우리가 보는 사상하고 전혀 다르니까 우리 것으로 만들어 써야 된다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중동의학도 굉장히 발전했던 의학이었고 그 의학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동적 사람들 끌어다 쓰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잘 쓰던 의학을 쓸 수 있게 해줬는데 임금이 볼 때도 진짜 여러분들 많이 중동 사람 치면 이 사람도 치료 잘해줘. 그러니까 나도 혹시 한번 치료해봐라 라고 할 수 있죠. 왜? 눈으로 봤잖아요. 치료되는 거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처음에 한의원 치료한다면은 굉장히 꺼려하죠. 그런데 환자들 왔다 갔다 하고 치료되는 거 보면은 나도 치료받고 싶어. 하게 되는 것처럼 임금도 보니까 이 사람 치료 잘하네. 한의학도 있지만 얘도 치료 잘하니까 그럼 니들도 한번 치료해봐라. 라고 해서 이 임금이나 왕족들을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설립 배경, 모국내 회인의 증가, 아랍의학의 선진성 인식, 다민족 통합과 의료복지의 필요성, 뭐 이건 별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슬람인이 많았고 이슬람들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다 보니까 아랍의학도 나름대로 또 효과가 있었다 하는 걸 알아서 치료를 하게 했죠. 그래서 의학적 의의를 보면은 동서 문명 교류가 시작이 되었다. 외라비약을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본초 이외에 다른 약재들이 많이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많은 특히 아라비아에서 발전해 있던 이런 의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다. 들어와서 활성화된 것은 약물 계통에서 약물에서는 아까도 하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아편이나 유약, 모약 같은 이런 약재들을 광물성 약재 비슷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용을 했었고 활용을 하고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외래에 있던 약재가 들어오는 것은 이 금원시대 말고도 계속 앞 시대에서 계속 들어왔었죠. 시대별로 계속 외부에서 들어온 이런 약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금원시대에는 아라비아에 있었던 약재들이 대량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 문물이 교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의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폐의학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혹시 또 뭐 다른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 답변해 줄게요. 질문상 궁금했던 거 뭐 또 더 이야기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그 퀴즈 답변을 쓴 거를 보면은 다들 잘 쓰는 편이었죠? 네, 잘 쓰는 편이었고 한데, 대부분 보면은, 딱 저 뭐야, 인공지능한테 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보고 쓰는 거 난 뭐라고 안 한다 했잖아요. 대신 다만 이걸 가지고 썼을 때 이 내용이 과연 맞나 틀리나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인공지능이 쓴 거를 나도 그래서 먼저 앞 시간에서도 인공지능 쓰는 걸 똑같이 써봤어요. GPT한테 물어봤죠. 지금 보여준 거는 이 GPT가 이렇게 나중에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물었냐면은, 요것만 물어봤어요. 자, 광해사 요것만 쓰니까 답변을 이렇게 써줬어요. 도입부, 조원, 완, 투, 쓰리 해가지고 했는데, 한중개설 한국편 및 조선 의료제도 관련 강의 자료에 따르면, 강의 자료를 뭘로 봤어요? 한중의학사, 한국의학사를 봤어요. 즉,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학사 부분이죠. 근데 중국의학사 부분을 안 보고 한국의학사 부분을 보고서는 답변이 뭐라 했냐면은, 해민약국을 설치하여 재령을 주었고, 주현의 의관을 두어 가난한 자에게 의학을 베풀어 주었다. 난 뜻은 몰라. 해민약국을 설치하고 어쩌고 했다. 해민사는 명대 중국의 공공의료기관인 해민약국과 유사하게 조선시대 빈민가 환자의 의학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거 그대로 썼다면은 빵점. 그죠? 그러니까 틀렸죠? 여러분들이 봐도 틀렸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틀렸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거 틀렸으니까 내가 다시 질문을 또 했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은 내가 이 GPT한테 자료를 많이 줬다 했죠. 그 준 자료를 지식이라 보통 표현해요. 난리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너희 지식에서 다시 한번 찾아봐 라고 명령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지식을 찾을 때 지가 먼저 찾은 거 있죠. 그걸 근거로 해서 또다시 답변해요.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하죠. 발표할 때 딱 보면은 내가 발표자를 딱 있으면 이것만 보고 끝까지 우기고 발표하죠. GPT도 거의 비슷해요. 인공지능도. 사람 생각하는 거 거의 비슷하게 해서 또 광해사는에 대한 탐구는 조선 후기 공공의료제도 어쩌고저쩌고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틀렸어요. 답변을 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묻는 게 좋을까요? 자, 광해사, 네 지식에서 있을 텐데 다시 찾아봤는데 또 틀리게 대답했어요. 그럼 또 어떤 걸 물어보면 좀 더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인공지능 사용하는 법을 지금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뭐를 물어보면 좋을까? 나는, 이걸 갖다가 다시 물었죠. 힌트를 좀 줬어요. 자, 힌트. 아주 짧게 줬죠. 이게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이니까 읽어보세요. 네. 한국에 있는 기관이요. 중국에 있는 기관이야. 조선시대 자꾸 이야기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답변을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광해사가 조선시대에 중국에 있었던 기관으로 주목하신 것은 명나라 시기 의료대 관대 이를 바탕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요. 답답한데 지가 먼저 생각했던 걸 갖다 계속 그거에 근거해서 계속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힌트를 줬는데도 잘 몰랐다. 다시 한번 힌트를 좀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또 새로운 힌트를 다시 주는 거죠. 자, 새로운 힌트로서 금원시대 의료기관이야. 라고 시대를 딱 줬어요. 중국 금원시대의 의료기관에서 찾아봐라.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조금 답변을 조금 유사하게 하죠. 그래서 광해사는 단순히 명나라 조선후기 의료기관이 아닌 금원시대 원나라 시기 특수한 다문화 의료기관으로서
동서의학 교류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제대로 된 대답을 하게 되죠. 제대로 된 대답을 이제 쭉 하면서 한쪽에서 중국의학서 금원시대 이전 TXT에서 광해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걸 쭉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 파일을 줬다 하더라도 그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고선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뭐 여러분들도 비슷하죠, 이것도. 쭉 한번 훑어봤을 때 없는 것 같다 하고서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잘못된 걸 갖다가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가 맞다고 우기다가 정확한 힌트를 주니까 아, 이거구나 라고 해서 다시 작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한약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뭐 과제물 내거나 할 때 그냥 얘가 준 답변 그대로 내면은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류를 갖다가 수정하기 위해서 힌트를 주고 해서 나름대로 이 정도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광해사랑 유사하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유사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질문했어요. 자, 우리 퀴즈 문제 있죠? 퀴즈 문제를 이렇게 줬어요. 퀴즈 문제 주고서는 이런 퀴즈에 답변해줘. 뭐 복잡하게 쓴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퀴즈에 대한 답변을 해줘. 그러니까 광해사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 퀴즈를 받았는데 내가 이 퀴즈에 대한 답변을 네가 한번 써봐라 라고 하니까 퀴즈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쭉쭉 쓰고 있죠. 써서 쭉 썼는데 모건답안이라 해서 이렇게 썼어요. 거의 뭐 여러분이 썼던 내용과 유사하죠. 그래서 야, 난 이거보다 좀 더 잘 쓰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자, 네가 지금 쓴 것이 답변이 50점이야. 이거 90점 정도 되게 다시 수정을 해줘.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수정을 해줘. 라고 명령을 또 한 번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자, 답변이 50점뿐이 안 되니까 이거 90점 되게 한번 수정해봐. 라고 하니까 수정을 또 쭉 해요. 그러면서 고득점 써주는 답안 내시 나가면서 쭉 써줬어요. 자, 이렇게 써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써줬다고 얘가 더 정답이다? 이건 아니죠. 이걸 한번 읽어보셔야 되죠. 내가 이거 읽으면서 이것이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맞다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얘가 말한 지식을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얘가 말하는 거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걸 읽으면서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판단해 낼 수 있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보고 아무 생각 없다면 얘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고 인공지능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걸 보고 이건 어디가 이상 있는 것 같다 어떤 부분을 좀 고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수정해 나가면서 답변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할 때 얘들이 답안 준 거, 이 답안 준 걸 갖다가 반드시 읽고 확인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의대 교육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이렇게까지 쓰는 것까지는 아주 쉬운데 이제 이렇게 써서 나온 제대로 된 지식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 줘야 되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교육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암기까지 못하더라도 전체를 다 알지 못해서 뭐 태조 코빌라이 칸에 의해서 설립됐다. 1270년 태조 코빌라이 칸에 의해서 설립됐다. 아마 2시간 후에 저 기억 못하죠. 난 1시간 후에 기억 못해요. 하여튼 뭐 언젠가 만들었는데 뭐 이 몽골 시대에 원나라 시대에 만들어졌다.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까지 뭐 더 정확한 연도라든가 누구라든가 이런 거 기억 못할 수 있죠. 뭐 기억은 못하더라도 하여튼 원나라 시대에 원나라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겠죠. 쭉 보면서 이상한 것 좀 고치고 또 이상한 부분. 자,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은 첫째, 몽골 제국 내 회의인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위한 전문화된 의료 진료 및 약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뭐 내용이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은데 몽골 제국 내 아라비아 사람의 증가에 따라서
이들을 위한 전문된 치료, 진료 및 약물 공급책이 말하는 것이다. 틀리진 않는데 그렇다고 뭐 이거 딱 맞는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이런 문장을 좀 써줬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아랍의학을 수용하여 중국의 전통의학 체계를 보완시키려는 국가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발전했으니까 발전을 이걸 우리가 쓰겠다. 이게 아니라 그쪽 사람들 많이 불러다가 쓰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몽고 사람들은 몽고 자체에 쓰던 어떤 이 의료가 있었겠죠. 그 의료보다 한의학 자체가 뛰어나니까 좀 더 뛰어난 한의학적인 이런 부분을 쓰기도 하는데 몽골 사람들에서는 한의학과 이쪽 그 아랍의 의학 어떤 게 더 친근할 수 있을까요? 저 호감이 가는 것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아랍의 의학을 좀 더 선호할 수 있어요. 왜? 한의학은 한쪽이 쓰던 의학이라고 생각해서 이 하찮은 것들이 쓰던 우리를 억압했던 사람들이 쓰던 이런 의학이니까 내가 그걸 존중할 필요는 별로 없다. 라고 해서 그런 이 선호도에 따라서 의학을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야 되지 여기가 선진화된 의학이 됐다라고 미리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의학을 많이 쓰게 됐고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좀 활용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더 좋겠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본초 과목의 이후 본초 과목에서는 외래의 항목으로 수용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아까 그 질문에서 어떤 약재가 있었냐 같은 내용도 여기다가 어떤 약재가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걸 써줬으면은 답변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약재가 얼마나 들어왔다 하는 것들이 전혀 없고 이 원나라 시대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명나라 시대에 있는 그런 예를 들어 설명했다는 것도 이것도 보면은 쓸 필요는 없는 내용이죠. 원나라 시대의 회의 약물은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는데 왜 그 뒤에 것까지 같이 써서 뭐 이렇게 발전하겠다 이 정도까지 쓰는 건 괜찮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쓰려면은 이런 약재들이 회의에서 사용된 약재들이 들어와서 한약에도 활용되었다. 뭐 이 정도만 써도 될 거를 뭐 쓸데없이 본초 과목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써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또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읽으면서 항상 수정하고 수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의 목표가 그거죠.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나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나도 수업을 하다가 좀 조별로 발표를 좀 하다가 지금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발표하라. 이렇게 시키는 걸 좀 바뀌었죠. 이런 걸 놓고 이거 놓고 발표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다 여기 보고 발표하죠. 이것만. 학생들 보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모니터만 보고 발표하니까 이게 발표가 뭐예요? 책 읽는 거지 발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많은 내용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발표하게 하는 쪽으로 나는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꾼 건데 더 좋은 방법 이런 게 있으면 좀 아이디어를 좀 나한테 주시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수업 받고 하면서 인공지능 많이 활용할 것인데 활용도 좀 더 정확하게 잘하고 더 쉽게 좀 할 수 있게 하고 그 내용 그렇게 인공지능 활용한 거를 어떻게 내 지식을 만들어 주느냐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 주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나한테 꼭 이야기해 줘서 수업 시간에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좀 주실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 생각으로도 겨우 잘 안 나고 얘한테 물어봤더니 얘도 이상한 소리만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이 창의력이 얘들도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얘들보다 더 뛰어난 창의력은 또 사람한테서 가끔씩 튀어나와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좋지만은 우리가 인공지능 활용해서 한의학을 공부할 때 얼마나 더 수월하고 편리하고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있는 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사항 있어요?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